코알못도 따라하는 주식 자동화 코딩. 반갑습니다. 얄코입니다. 미친토끼 미토예요. 오늘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단순히 HTS나 MTS 화면에서 종목을 검색하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것을 넘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서 분석하거나 자동으로 조건을 걸어 매매를 실행하는 등 훨씬 더 능동적인 방식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울 키움 레스트 API는 바로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분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시세 조회, 잔고 확인, 주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종목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조건에 맞춰 매매 전략을 구현하는 등 자신만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코딩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어려움 없이 따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쉽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강의 제목에도 나오는 REST API란 것이 뭔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API예요. 코딩을 하게 되면 정말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API란 쉽게 말해서 네가 이렇게 요청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정해둔 설명서입니다. 특정 종목의 정보들을 보려면 어떻게 요청을 보내면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떤 형식으로 답이 오게 되는지, 원하는 주식을 매수하려면 어떻게 요청을 보내고 그 결과로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매뉴얼로 만들어둔 거예요. 우리는 이 매뉴얼에 나온 방법대로 키움의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조회하는 요청,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넣는 요청,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요청을 보내도록 API에 명시된 방식으로 코딩하는 거죠. 키움의 서버는 이 요청들을 받고 역시 API에 지정된 바에 따라 해당 작업들을 수행해주는 것입니다. 주가 조회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정보를 찾아 정리해서 보내주고 매도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실행한 뒤 결과를 보고해주는 거예요. 복잡하고 머리 아픈 실제 일 처리는 이 키움 서버에서 다 하는 거고 우리는 이 서버에 일을 시키는 프로그램만 API라는 거를 보고 만들면 된다 이거네요? 맞아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바로 키움의 REST API예요. REST란 건 이 API를 만드는데 개발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특정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편물 송장, 이력서, 논문 등을 작성할 때 통용되는 형식들이 있는 것처럼 API를 작성할 때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REST라는 형식이 많이 쓰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때문에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니시라면 이 REST는 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혹시 REST API란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REST API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습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진행할 프로그래밍은 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실습 과정에 꼭 필요한 HTS 프로그램인 영웅문포가 윈도우용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패러렐즈 등을 이용해 가상 환경에 윈도우를 설치해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간편 인증, 로그인 등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에 영웅문 S샵을 설치하고 로그인 해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폰에서 진행해 주세요. 영웅문 S샵에서는 계좌 개설 기능도 제공하므로 계좌 역시 지금 미리 만들어 두시면 편할 거예요. 그럼 이제 키움 레스트 API의 웹페이지로 접속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키움 레스트 API를 검색해 주세요. 맨 위에 나타나는 이 항목으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상단의 서비스 소개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그 아래 이와 같은 메뉴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서비스 이용 안내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 레스트 API 이용 안내 페이지가 열리고요. 아직 키움증권의 계좌를 만드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금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이 강의에서 안내 드리지 않으므로 영상을 멈추신 후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앱으로든 이 페이지에서든 키움증권 계좌를 만드셨다고 가정하고 강의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키움 레스트 API를 사용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을 하는 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우측 상단에 API 사용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기능이므로 보안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팝업이 뜰 거예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치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보안 프로그램들을 다운받고 설치해 주세요. 설치 상태가 미설치인 항목이 없을 때까지 진행해주면 됩니다.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모두 설치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간편 인증 탭에서 스마트폰의 영웅문 S샵 앱을 사용하여 QR 또는 숫자 코드로 로그인하는 게 가장 간편할 거예요. 로그인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API 서비스를 신청하는 화면이 나와요. 이 서비스를 신청해야 키움 REST API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크롤을 내려가며 필수 항목들에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제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이 뜨고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알림톡이 카카오톡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계좌 앱키 관리 화면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다른 페이지에서 이 화면으로 들어오려면 우측 상단에 API 사용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앱키라는 건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키움의 API 서버에서 특정 계좌에 대한 기능들을 요청하기 위한 비밀번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즉, 이 앱키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주식 관련 실질적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앱키를 만들기 위해 먼저 IP 주소 등록이란 걸 해야 해요.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이곳에 보면 숫자와 마침표로 된 여러분의 IP가 뜰 것입니다. IP란 여러분의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된 곳의 네트워크상 주소예요. 내 방, 회사 사무실,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카페 등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곳마다 거기 할당된 IP 주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IP를 복사한 다음 바로 위에 빈칸에 붙여 넣어주세요. 웹페이지에서 감지한 여러분 위치의 IP 주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나타나는 팝업에서 확인을 눌러 완료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있는 곳에 IP가 이와 같이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키를 다른 사람이 탈취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해당 키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처럼 허용된 IP를 등록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작업하는 곳을 옮기거나 카페 등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일이 있다면 이 버튼들을 클릭해서 해당 장소에 IP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IP를 삭제하시면 돼요. 같은 위치도 IP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프로그램이 갑자기 돌아가지 않는다면 IP를 확인하시고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IP를 등록했으니 이번에는 프로그램에서 다룰 계좌를 등록하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린 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계좌를 등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등록할 계좌를 선택하기 위해 이곳을 클릭해 줍니다. 키움증권 계좌가 있는 상태여야겠죠. 아래로 나타나는 계좌들 중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신 다음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아래의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SMS로 인증을 하기 위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항목들에 동의하시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다음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마무리하시면 등록 과정이 완료되어 이제 해당 계좌가 등록되었고 이를 프로그램에서 다루는데 사용될 키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에서 앱키와 앱시크릿이란 걸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키와 비밀번호가 적힌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는 버튼입니다. 아래에 안내되어 있듯 이들은 딱 한 번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버튼들을 각각 눌러서 파일들을 내려받아 주시고요. 이들은 안전한 폴더에 보관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할 거예요. 만약 잃어버리면 다시 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모의 투자를 위한 키를 만들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서비스 소개에 커서를 올리고 아래에서 모의 투자 이용 안내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가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돈이 든 계좌를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개발 중 실수해서 손해를 볼 걱정 없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 스크롤을 내려보면 모의 투자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모의 투자 참가 신청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전 화면에서 안내된 대로 상시 모의 투자 신청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 넣은 뒤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면 돼요. 이것으로 모의 투자를 위한 신청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상 계좌를 다루기 위한 앱키도 만들어야 해요. 해당 탭을 닫고 다시 키움 REST API 페이지로 돌아온 다음 우측 상단에 API 사용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이 화면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의 투자 앱키 관리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해당 탭의 화면이 열리면 하단의 계좌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까와 비슷한 과정이면서도 모의 투자를 위한 것이므로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없어서 더 간단할 것입니다. 제공된 모의 투자용 계좌를 하나 선택한 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나요. 이제 모의 투자를 위한 앱키와 시크릿도 이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 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모의 투자용이라 덜 깐깐합니다. 이것으로 키움 REST API 웹페이지에서 진행할 일들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이란 걸 다운받아 설치할 거예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언어를
이거를 무슨 프로그램 마냥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하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파이썬이란 언어로 코딩한 것을 컴퓨터가 알아듣고 실행할 수 있도록 파이썬을 컴퓨터의 언어로 통역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파이썬의 웹페이지를 방문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 python.org를 입력하고 접속해주세요. 다운로드 메뉴에 커서를 올린 다음 오른쪽에 윈도우용 파이썬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썬을 패스에 추가한다는 이 항목을 꼭 체크 온 하셔야 해요. 컴퓨터에게 파이썬 코드로 작성한 일을 시킬 때 이 파이썬 통역 프로그램이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컴퓨터가 기억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통역사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본 인스톨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짧게 인스톨 과정이 진행된 다음 셋업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오면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썬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하단 툴바의 창문 모양 시작 버튼 또는 검색창을 클릭해 준 다음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실행해 주세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것입니다. 이곳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파이썬 버전이란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이썬의 버전을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엔터를 눌렀을 때 파이썬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파이썬의 버전 정보가 뜨면 성공이에요. 아까 설치 과정에서 파이썬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도록 체크온 했기 때문에 이처럼 바로 버전이 확인된 거예요. 만약 이와 다르게 긴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터미널을 끄고 파이썬을 설치하는 과정부터 다시 진행해 주셔야 해요. 파이썬이 잘 설치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으로 아나콘다라는 것을 깔아줄 거예요. 파이썬이 우리가 작성한 코드대로 요리하는 요리사라면 아나콘다는 주방 및 요리도구 풀세트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등 다양한 편리한 도구들을 제공해서 우리가 주식을 다루는 코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나콘다의 웹페이지를 방문합니다. anaconda.com으로 접속해주세요. 우측 상단에 프리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다운로드 화면에서는 스킵 레지스트레이션을 클릭해서 가입 과정을 건너뛰어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기본 버전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할게요. 다운로드된 설치 파일을 실행해줍니다. 여기서는 따로 옵션을 변경할 필요 없이 계속 다음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많은 것을 설치하므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아나콘다도 설치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코드 에디터란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등 개발의 전반 과정에 사용되는 개발자용 프로그램이에요. 키움 레스트 API의 가이드에서는 이 코드 에디터로 VS 코드란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VS 코드는 개발자들 사이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코드 에디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개발 과정에서 AI의 도움도 받기 위해 보다 최근에 출시된 커서란 코드 에디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서는 VS 코드에 AI 기능을 더한 제품이에요. AI를 적극 활용하도록 개조된 VS 코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커서.com으로 접속한 다음 윈도우용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커서 역시 따로 옵션 변경 없이 기본 설정 그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마무리하시면 커서가 실행될 거예요. 이와 같은 커서의 첫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인 인 버튼을 눌러서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브라우저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구글 계정에 로그인 되어 있다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다를 수 있지만 무료 사용량이 어느 정도 제공되니 강의 수강을 위해 따로 플랜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로그인을 완료하고 커서 화면으로 돌아온 뒤 설정을 하나 진행해 주겠습니다. 커서 화면에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키와 쉼표, 맥에서는 커맨드 키와 쉼표를 눌러주세요. 이와 같이 설정 탭이 열릴 것입니다. 상단의 검색창에 인서트 스페이스를 입력해 주세요. 오른쪽과 같은 항목이 맨 위에 나타납니다. 탭을 입력했을 때 탭 대신 스페이스 여러 개를 입력해주는 옵션이에요. 개발에서는 이 기능이 흔히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기본으로는 체크 온 되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서 체크 해제해주세요. 키움 API에서 제공하는 예제 코드들은 순수 탭을 사용하므로 그와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를 해놓지 않으면 코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의 코드와 일관되지 않음에 의한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설정 후에는 이
X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 탭을 닫아주면 됩니다. 이제 이 커서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위한 플러그인을 설치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이 사이드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왼쪽에 이와 같은 공간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블럭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기능들을 검색하고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는 탭이 나올 거예요. 상단에 이 검색창에서 플러그인을 검색할 것입니다. 파이썬을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커서에서 파이썬이란 언어로 편리하게 코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이에요. 이처럼 ms-python이 제작한 파이썬 플러그인이 맨 위에 나타나면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 플러그인을 만든 ms-python을 신뢰하겠느냐는 팝업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신 뒤 잠시 기다리면 플러그인의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처럼 해당 플러그인뿐 아니라 부수적인 다른 플러그인까지 이곳에 톱니바퀴가 나타난다면 설치 성공이에요. 다음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설치해두면 좋은 플러그인을 하나 더 설치하겠습니다. 머티리얼 아이콘 테마를 검색해주세요. 파일과 폴더에 아이콘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스킨 플러그인입니다. 제작자가 PKF인 제품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톨을 클릭해서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화면 상단에 이처럼 테마를 고르는 선택지 둘이 나타날 것입니다. 위에 있는 머티리얼 아이콘 테마를 클릭해주시면 돼요. 이것으로 커서의 플러그인 설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커서를 일단 종료한 다음 이제 아나콘다에서도 설정 하나를 해주겠습니다. 아나콘다를 설치했으므로 시작 메뉴에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검색해보시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거예요. 맥의 경우 그냥 터미널 앱을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실행해보면 아까 사용해보았던 터미널과 비슷한 화면이 나옵니다. 파이썬 더블 대시 버전을 입력하면 파이썬의 버전 정보가 나옴을 살펴보았었죠. 해당 명령어를 실행해서 이처럼 현재 설치된 파이썬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현 강의의 노션 페이지 링크가 있어요. 해당 페이지에서 강의에 사용되는 명령어 및 코드들을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명령어를 우측 상단의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아나콘다 프롬프트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복사한 명령어를 붙여넣은 다음 괄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앞서 확인한 파이썬 버전으로 이처럼 작성해줍니다. 두 번째 마침표의 앞부분까지만 입력해주면 돼요. 아나콘다가 주방과 주방 도구들을 관리해주는 업체라고 비유했었죠. 이 명령어는 키움-env라는 이름의 키움 전용 부억,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을 소모하며 가상 환경 세팅이 진행될 거예요. 중간에 이처럼 계속 진행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면 Y를 입력하고 다시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다리면 이와 같이 가상 환경의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다음으로 실습을 위한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원하시는 위치에 이번 강의의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클라우드가 아닌 위치에 가능한 한 영문으로 이름 지어진 폴더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커서를 다시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오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해 준 다음 방금 만든 폴더를 선택한 다음 폴더 선택을 클릭해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의 폴더가 열렸어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여러 코드 파일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처럼 폴더 단위로 작업물을 열어줍니다. 이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P, 맥에서는 커맨드 쉬프트 P를 눌러주세요. 상단에 이처럼 검색창 같은 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곳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검색해주세요. 아까 설치한 파이썬 프로그램이 통역사 같은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터프리터라고 불립니다. 아래에 나타난 결과들 중 파이썬 셀렉트 인터프리터를 선택해주세요. 이 프로젝트에 파이썬 코드를 통역해줄 인터프리터를 고르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리면 이처럼 선택지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전 만든 키움-env란 주방에 파견된 인터프리터와 일할 것입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것으로 이 프로젝트는 키움-env란 공간에서 돌아가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업무들을 각기 다른 폴더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같은 컴퓨터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들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작업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의 경우 아나콘다 관련 설정을 하나만 더 해주겠습니다. 맥에서는 안 하셔도 돼요. 파이썬을 설치할 때 패스를 추가했던 것처럼 이 컴퓨터에서 언제든 아나콘다를 부를 수 있도록 아나콘다의 위치를 적어두는 설정입니다.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웨어콘다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이처럼 아나콘다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는 경로들이 아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을 검색해서 실행해주세요.
저는 윈도우가 영문판이라 영문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처럼 시스템 속성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아래 환경 변수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와 같이 환경 변수들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시스템 변수 섹션에서 패스 항목을 클릭한 다음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패스 시스템 변수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아나콘다 폴더, 빈 폴더, 스크립트 폴더의 경로를 모두 추가해 줍니다. 여러분의 경로는 아마 이 부분이 영상과 다를 거예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참고하셔서 주의 깊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셋을 모두 이어붙이고 나면 확인을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키움 API라는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REST API 페이지에서 API 가이드 화면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 접근 토큰 발급이란 항목이 첫 페이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REST API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 페이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API에서 사용할 기능입니다. 접근 토큰 발급이란 영화관의 티켓이나 놀이동산의 이용권처럼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이 키움 API의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 발급받는 티켓 같은 거예요. 현 페이지는 앞서 생성한 앱키를 사용하여 접근 토큰을 발급받는 법을 안내하는 페이지인 거죠. 먼저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키움 REST API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를 처리해줄 서버의 주소예요. 즉, 우리가 요청을 보낼 곳의 주소입니다. 이처럼 운영 도메인과 모의 투자 도메인이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계좌에 사용할 기능이라면 위의 주소로, 모의 투자를 해보기 위함이라면 아래의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됩니다. 위에 둘이 건물 주소라면 아래의 URL은 이 특정 기능을 위한 방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토큰을 발급하는 기능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 입구의 매표소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스크롤을 내려보겠습니다. API란 네가 이렇게 요청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네가 이렇게 요청하면에 해당합니다. 요청에 이와 같은 데이터를 담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앱키와 앱시크릿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곧 직접 작성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메일 등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도 토큰을 발급받기 위해 이 둘을 요청에 실어 보내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해당 형식으로 작성된 요청의 예시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려볼게요.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요청을 키움 서버로 보내면 키움 서버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응답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토큰을 받기 위한 요청이므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토큰이란 항목이겠죠.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은 이 토큰을 저장한 뒤 이후 각종 기능들의 요청에 이를 실어 보낼 거예요. 이와 같이 매표소에 앱키와 앱시크릿을 제출하고 토큰을 발급받는 기능이 API에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기능을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코드 섹션에서 기본인 파이썬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복사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다시 커서 화면으로 돌아와 주세요. 왼쪽에 사이드바가 열려 있지 않다면 아까처럼 우측 상단에 이 버튼으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종이 두 장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서 탐색기 탭을 열어주세요. 아마 기본으로 열려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폴더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챕터 0이란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이번 강의 실습들이 진행될 폴더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첫 파일로 로그인 파일을 이와 같이 생성해주세요. 이를 클릭하면 해당 파일을 편집하는 창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곳에 방금 복사했던 코드를 붙여 넣어주세요. 코딩을 해보시지 않으셨어도 일단은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에서는 코드를 이해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을 강의의 안내에 따라 수정 및 복붙하는 정도로만 실습할 거예요. 먼저 주목할 부분은 이곳이에요. 조금 전 웹페이지에서 살펴본 API 요청을 보낼 곳의 주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모의 투자용 주소를 담은 위쪽 코드가 흐린색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 실전 투자용 관련 코드가 활성화되었음이 진한 글자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파이썬에서 특정 줄의 맨 앞에 샵 기호가 붙으면 해당 줄은 주석기라고 해서 컴퓨터가 읽는 코드가 아닌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의 투자용 주소로 실습할 것이므로 이 샵을 아래줄로 옮겨줄게요. 윗줄에 샵을 지우고 아랫줄의 맨 앞에 샵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모의 투자용 주소에 관한 코드가 활성화되고 실전 투자용 주소의 코드가 비활성화되었죠. 아래 줄의 코드는
컴퓨터가 읽지 않는 코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의 투자용 요청을 보내기 위한 주소가 호스트라는 곳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처럼 샵으로 시작하는 텍스트들은 모두 주석으로 컴퓨터는 읽지 않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는 코드인지를 적어놓는 메모 또는 방금 본 것처럼 특정 코드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의 주소로 찾아간 건물에서 매표소의 위치입니다. 토큰을 발급받기 위한 요청을 이리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키움 API 페이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주소죠. 이제 스크롤을 내려서 코드의 아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앱키와 시크릿키 항목들이 있죠. 말 그대로 API 서버에 제출할 앱키와 시크릿키를 적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의 투자용으로 기능들을 사용할 것이므로 아까 모의 투자 앱키 관리 생성 페이지에서 복사한 앱키와 앱 시크릿을 각각 붙여 넣어주세요. 다운받은 파일들에 적힌 키 말고 이 페이지에서 복사했던 키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따옴표 사이에 붙여 넣어야 합니다. 빨강색 또는 노란색 물결 밑줄이 보이면 잘못 작성된 것이니 키들 양쪽에 따옴표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잊지 말고 저장해 주세요. 윈도우에서는 Ctrl S, 맥에서는 커맨드 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스크롤업해서 맨 윗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리퀘스트라는 코드에 노란 물결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kium-env라는 부어에 리퀘스트라는 도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서버 등에 요청을 보내는 도구예요. 아래와 같이 코드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코드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단의 터미널 메뉴에서 새 터미널 열기를 클릭해줍니다. 혹은 오른쪽에 표시된 이 단축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터미널은 자주 사용하므로 이를 외워두시면 앞으로 편할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이와 같은 공간이 나타날 것입니다. kium-env라는 공간에서 작업 중임이 이와 같이 표시될 거예요. 이곳에 이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줍니다. 아나콘다로 하여금 이 주방에 request란 도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명령어예요. 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이 설치가 진행됩니다. 중간에 질문이 나오면 역시 Y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이처럼 리퀘스트 코드에 밑줄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우측 상단을 보면 이와 같이 실행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커서에 파이썬 플러그인을 설치했기 때문에 py 확장자를 가진 파일마다 나타나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코드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서버에 앱키와 시크릿을 담은 요청을 보내어 토큰을 받아오게 됩니다. 조금 전 API 가이드에서 보았던 바와 같은 형식의 응답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포함된 이 토큰이 앞으로의 다른 API 요청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키움 API를 사용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해서 토큰부터 발급받은 뒤 이 토큰으로 다른 기능들도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작성할 기능마다 이처럼 모의 투자 여부에 따른 URL 및 키들을 붙여 넣어야 한다면 너무 번거롭겠죠. 고정 댓글에 노션 페이지로 들어오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이 config.py 코드를 찾아주세요. 우측 상단의 복사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복사해줍니다. 커서로 돌아와서 챕터 0 폴더 안에 config.py 파일을 생성해주세요. 파일이 해당 폴더 안에, 즉 login.py 파일과 같은 곳에 위치하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파일에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생성한 앱 키들로 수정해줍니다. 로그인 파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따옴표 안에 키들이 들어가도록 주의해서 작성해주세요. 리얼로 시작하는 윗부분에는 앞서 다운받은 앱 키와 시크릿 파일에 적힌 실제 투자용 키들을 각각 적어주고, 페이퍼로 시작하는 줄들에는 로그인 파일에서 붙여넣은 바와 같은 모의 투자용 키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페이퍼 트레이딩이 모의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아래의 코드들도 보면 아까 사용했던 호스트 URL, 그리고 다음 레슨에 사용할 소켓 URL이 각각 실거래용과 모의 투자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코드의 맨 윗줄에는 모의 투자인지 여부가 현재는 true로 작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모의 투자로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실제 투자 모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이 true를 false로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앱 키와 시크릿 키, 호스트 주소와 소켓 주소들이 모의 투자 여부 값에 따라 둘 중 하나로 지정되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지금은 모의 투자 여부가 참임으로 모의 투자용 앱 키와 시크릿 키, 모의 투자용 호스트 및 소켓 주소들이 이곳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노션 페이지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login.py의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키움 API의 코드를 수정한 버전입니다. 커서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파일을 이처럼 화면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이와 같이 둘 이상의 파일들을 탭으로 분리하여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왼쪽에는 config.py, 오른쪽에는 login.py가 열린 상태죠. login.py 폴더의 내용을 방금 복사한 코드로 수정한 뒤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아 주세요. 왼쪽에 config 파일의 아래 부분에 작성된 앱키와 시크릿키, 그리고 호스트 URL을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즉, 이 login.py를 비롯한 다른 파일들에서는 이처럼 config.py에 작성한 내용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므로 앱키 등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 모의 투자 여부가 true로 작성되었으므로 모두 모의 투자용의 값들이 로드되겠죠. 그래서 아까 샵을 사용해서 수정해 주어야 했던 호스트 URL도 이처럼 가져온 값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고, 아래쪽에 이 앱키와 시크릿키도 더 이상 복붙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단에 재생 버튼처럼 생긴 이 버튼을 클릭해서 login.py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네트워크를 통해 키움의 서버에 요청을 보내어 응답을 받아오는 작업이므로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토큰이 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와 같이 얻어진 토큰을 사용해서 API의 기능들을 사용해 볼 것입니다. 그중 하나를 직접 사용해 보는 것으로 이번 레슨을 마무리할게요. API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왼쪽의 메뉴에서 종목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API에 종목 정보 관련 기능들을 안내하는 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실제 투자용 도메인과 모의 투자용 도메인은 이처럼 아까와 동일합니다. 모두 같은 API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뒤로 붙는 아래의 이 URL은 달라집니다. 접근 토큰 발급 기능에 URL이 매표소였다면 이곳은 종목 정보 업무실인 거예요.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이처럼 다양한 기능들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들 중 종목 정보 리스트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말 그대로 수많은 종목 정보들의 목록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롤을 더 내려보시면 해당 기능을 위해 어떻게 요청을 보내야 하는지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 오소라이제이션 정보에 로그인 기능으로 발급받은 토큰을 실어 보냅니다. 종목 정보를 확인할 자격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시장 구분 코드도 이와 같이 실어 보내요.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등의 시장 구분 정보를 여기 명시되어 있듯 번호 코드로 명시하여 요청에 담아 보내는 거죠.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보면 이 요청을 받은 서버가 어떤 형식으로 응답을 보낼지가 나와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코드, 종목명은 네임, 상장 주식수는 리스트 카운트, 이와 같이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이 표를 참조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의 코드 역시 그대로 복붙해서 쓸 수 있도록 이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 토큰 발급 기능과 마찬가지로 호스트 URL과 앱키, 시크릿키 등을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 제가 노션 페이지에 올려둔 수정된 코드를 복사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main.py의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커서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역시 챕터 0 폴더 안에 main.py 파일을 생성해주세요. 이 폴더는 파이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자동 생성되는 것이므로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성한 메인 파일에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어주세요. 이 코드 역시 호스트 URL은 config 파일에서 가져오고 앱 키드를 사용하여 토큰을 받아오는 기능은 로그인 파일에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얻어낸 토큰을 이와 같이 요청에 실어 보내게 돼요. 코딩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복붙한 코드를 살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목 정보를 조회하는 요청을 보내는 주소는 방금 API 가이드 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나와 있죠. 스크롤을 올려보면 시장 구분 코드를 이곳에 작성하여 실어보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0으로 코스피의 종목들을 살펴보는 요청이에요. 이제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메인 프로그램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처럼 잠시 후 수많은 종목의 정보들이 이와 같이 중괄호 안에 묶여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종목명이 별표로만 표시되도록 코드를 추가했으므로 종목명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감리 구분은 정상, 종목 상태는 증거금 100%, 시장명은 ETN임 등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키움 API에 앱 키들로 접근해서 토큰을 발급받고 조회의 기능을 사용해보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략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조금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다음 레슨부터 본격적인 기능들을 실습해 볼 것입니다. 코딩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의 경우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기 원하신다면 노션 페이지 맨 아래에 링크해둔 제 무료 파이썬 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의 레슨들을 보다 쉽게 따라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레슨에서 찾아뵙겠습니다.